네, 반갑습니다. 5월 18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SDN과 폴라리스 오피스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뉴스테마 특징 종목은 이마트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기 검색 상위 종목은요, HLB와 삼성전자. 인기 검색 상위 1위가 HLB예요. 그럴만도 하지라고 생각될 것 같은데, HLB는 사실 뭐 이전에도 진단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제, 점화한가 수준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지 맞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 먼저 보도록 하죠. SDN 먼저 볼까요? 네. SDN 보시면, 강세 흐름 연결되고 있어요. 자, 이게, 요즘에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혜가 좀 적용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은 이제 조심해야 되죠. 왜냐면 중국산 태양광 제품 차단 조치 발표에 따른 반사 수혜 기대감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태양광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뭐 OCI라든지 네, 이런 것들 생각나죠. 근데 주가 수준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SDN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완벽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죠. 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직전 고점에 대한 네, 매물대가 또 존재합니다. 자,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반등을 보여줬는데 중요한 거는 매물대가 존재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겠죠. 왔니? 그러면서 내가 매도를 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부담스럽겠죠. 미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중국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부터 미국의 태양광 제조업체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강화하겠다. 그래서 태양광 양면 패널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삭제하겠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관세를 사실상 부과하는 거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중국산 제품이 워낙 싸기 때문에 태양광 시장을 다 죽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매긴다라고 한다면 사실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중국산 제품이 뭐 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뭔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을 텐데 여기다 이제 사실상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 자체가 부담감을 좀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제품들 선택하는 상황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 상대 입장에서는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중국산 태양전지 관세 2배 인상했죠. 그 다음에 태양광 양면 패널에 대한 관세 면제 조항도 삭제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의 이제 관세 부과가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SDN 같은 경우가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시스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태양 전지판, 인버터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태양광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로 인해서 반사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풍력 이런 것들 조금 네 부담스럽다고 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미국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6개월도 안 남았죠. 6개월 정도 남았나요? 그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 바이든 행정부의 녹색 정책들 좀 피곤할 수 있어요. 왜냐면 CS 윈드라든지 이런 것도 보시면 지금 풍력 같은 경우도 그동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 좀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 보여주고 있죠. 주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뭐 동국 SNC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뭐 OCI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들 신재생 에너지라고 봐야 되죠. 이런 쪽은 조금 네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하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바닥 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네 매물대에 그대로 네 직격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네 추가 하락
추가 하락이 아니죠. 추가 상승보다는 그냥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통 주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더라도요, 매물대에 부딪히고 나면은 아래쪽 지지라인대까지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리게 됐을 경우에는 이 5일선과 21선의 데드크로스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지지선은 일단 1,800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라인대에서 지지가 되면 가장 베스트는 횡보죠. 횡보하면서 진행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만약에 조금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면 부담감은 좀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일단 좀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하더라도 아래쪽 지지선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당장 뭘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막 치고 올라간다든지 이런 형태의 느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의 입장이라면은 아래쪽부터 올라왔으니까 이제 이 정도면은 한번 매도를 해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매수 가격이 더 위쪽에 있다거나 아직은 더 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아래쪽 지지선 1,800원대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신규 매수는 그다지 좋은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 볼게요. 폴라리스 오피스 보시면 요것도 좀 많이 올랐네요. 그죠? 네. AI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실적이 조금 증가했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지금 실적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좀 반영이 된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많이 올라온 거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분위기는 일단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보면까 1분기 매출액이 466억, 영업이익이 18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58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73%나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1분기 매출액이 466억이고 영업이익이 18억 원이잖아요. 네, 18억 원. 네, 시총이 지금 4,600억, 4,700억 정도 되는데, 아하, 글쎄. 자, 그동안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더 계속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과연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아하, 글쎄요. 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조금 부담돼요. 네, 왜냐면 시총이 4,700억 정도가 나오려면 보통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500억 원 이상 네, 잡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요. 근데 쉽지 않네요. 그죠? 일단 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거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잖아요. 소프트웨어 쪽인데 이제 PC용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까지 진행된다. 폴라리스 AI와의 어떤 시너지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회사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AI도 엮여서 가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폴라리스 요쪽 관련해 가지고 주가들이 많이 상승하는 모습 좀 있었잖아요.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데,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전망치로 가져가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약간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꺾일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과매수 국면이죠. 과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당장 조정은 아니더라도 주가가 올라가기가 좀 버겁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좀 많이 좀 이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현재로서는 9,000원의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9,00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일단 홀딩하셔도 되긴 되는데, 주가가 단박에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은 조금 어렵겠죠. 뭔가 특별한 재료가 있지 않은 이상은 추가 상승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내리거나 아니면 횡보하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가 9,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7,500원대에 있는 지지선까지 밀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이 RSI 지표 같은 경우가 과매수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주가 밑으로 흐르게 되는데, 그 흐름이 조금 안 좋은 경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신규 접근 지금 좋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9,000원 지지선만 보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업황이라든지 그런 것도 괜찮긴 한데 그동안 올라온 부분들 좀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네, 부담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계속 주가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그 단기적 변동성이 있잖아요. 여기에 노출이 된다라면 아마도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매수하는 것만 좀 피해 주시면 그래도 그나마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추세 같은 경우는요, 호재도 있고 하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7,000원대 지지점을 해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네,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멘탈이 흔들릴 만한 그런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항상 아래쪽 저점대 들어왔을 때 진행하시거나 아니면은
네, 그냥 안 하시는 게 낫겠죠. 네, 그런 쪽으로 접근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마트 볼게요. 이마트가 실적이 잘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실적 잘 나와서 뭐 분위기 좋아요 뭐 등등등이긴 한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은 471억 원. 어우, 괜찮게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평균 예상치가, 네, 225억 원인데 이것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나왔으니까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도 200%나 증가했다. 괜찮죠? 괜찮은 모습이고, 자회사 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괜찮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자, 이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면은, 네, 좀 올라갈 만도 한데, 더럽게 안 오르네요. 그죠? 지지라인 때도 계속, 네, 그냥 이탈되고 있는 상태라서, 아이고 이거는 바닥이 어디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답답하실 정도라고 보는데 지금 최저가가 계속 이런 이탈이 되고 있거든요. 요게 반등을 하려면 이거는 사실 뭐 리오프닝 쪽으로 봐서 소매주, 소매 판매 이런 쪽으로 보셔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글쎄요. 지금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세장으로 봤을 때요. 여기 보면 이평선이 계속 우하향 보여주고 있죠. 이 우하향에 대한 포인트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걸 따라서 흘러내리죠. 계속 흘러내리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거고 이렇게 하락 추세가 진행되니까 뭐 상승 포인트가 위쪽에서 막히죠. 위에서 막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락 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갔지만 이번에 또 막힐 거 아니냐 8만원 넘게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되니까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죠. 증권사 입장에서도 지금 보면은 네 목표 주가를 뭐 74,000원이다 뭐 72,000원이다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단타 매수 접근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네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아니면은 매도해라 뭐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뭔가 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75,000원대 이상까지는 주가가 반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추세 하단에서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 75,000원 구간 8만원 정도까지의 반등을 좀 기다려보고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75,000원에서 8만원대 주가가 완벽하게 돌아서주는 모습까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는 이건 당분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매수에 대한 입장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내리지 않는 범위에서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 뭐 아까도 증권사에서 말했지만은 트레이딩 바이 그러니까 단기적 접근 상황에서의 단기 상승을 노리는 그런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7만원까지 가면 한 10% 남짓하나요? 네 글쎄요. 네 그거 먹으려고 들어가기는 조금 네 추세가 너무 안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차라리 그냥 오랫동안 좀 기다렸다가 75,000원에서 8만원대 사이 주가가 유지가 되면 그 시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요거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 반등 노리면서 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매도가 지금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요.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네 매도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단기적 반등에도 좀 노려보시고요. 대신에 추세가 올라서기 전까지는 네 뭐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판단하시면 되고요. 신규 접근은 저는 웬만하면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나름 괜찮습니다. 나름 괜찮아요. 그동안 이제 그 상장 이후에 주가 상승을 좀 보였던 부분에서 횡보가 지속되고 있는데 요건 나쁘지 않습니다. 아래쪽 지지선 잘 만들어졌고요. 이평선 때도 지금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크게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아래쪽 지지선 때 70한 6, 7만원대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 75만원대부터 시작하는 지지라인이 좀 두껍거든요. 그래서 75만원에서 77만원 요 지지라인이 굉장히 두껍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또 중국에 대한 압박 네 바이오 쪽 압박이잖아요. 요게 또 나오면서 이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수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바이오 보안 법안 별게 다 나옵니다. 다 보안이요. 네 아무튼 미국에서 이제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태가 나오고 되기 때문에 국내 위탁 개발 생산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고 특히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네, 위탁 생산 매출 성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겠죠. 이 코로나 때도 뭐 이제 주목을 받았던 그런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죠. 자, 2032년까지 거래를 중단해야 하는 중국 우려 기업 명단에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포함이 됩니다. 베이징
건강기능 유전체 연구소 뭐 등등등 뭐 우시 앱텍 뭐 우시 바이오로직스 네 우시 네 요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시가 되면서 이제 뭔가가 이제 좀 애매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 기업들하고 거래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중국 바이오 기업과 계약하거나 또 대출해 주는 것 금지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아이고야 이거는 참 네 중국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네 그런 모습인데 뭐 그거는 어쨌든 중국 이야기고요. 자 우리는 일단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다. 요즘에 이제 미국이 중국 때리기가 계속되면서 뭐 전기차, 뭐 반도체, 2차전지 그쪽 부분 해가지고요. 관세, 철강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주가가 확 튀어오르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어느 정도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지금 포지션은 일단 괜찮습니다. 지지선 잘 만들어졌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데드크로스 상황이죠. 요 데드크로스 정리가 되려면 횡보가 더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뛰어 올라줘야 되는데 이 부분 뛰어 오르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재료가 있어도 등치가 크기 때문에 뛰어오르기 좀 어렵고 횡보를 조금 더 거듭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61선이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80만원대 아래쪽 지금 한 79만원 78만 8천원 지금 현재가 근처에서 아마 골든크로스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럼 그 시점에서 매수 포인트 가져가셔도 되고 아래쪽 포인트에서는 지지선이 일단 있기 때문에 네, 요 라인대를 보면서 뭐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매수 관점을 조금 더 유지하셔도 괜찮겠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래쪽 변동성이 약하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되는데 지금 매수하시면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횡보 구간을 거칠 수가 있고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매수하게 되면 확실하게 변화하는 걸 보고 매수하실 수가 있다. 다만 튀어 올라가게 되면 뭐 매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하세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팔아야 될 만한 이슈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논란의 HLB 한번 볼까요? HLB 그룹이 지금 전부 다 점하한가인데 이거는 뭐 답이 없습니다. 그죠? 답이 없고 지금 그 현재가 분석에서 봤을 때는 매도 잔량이 2천만 주였죠. 시간외에서도 아마 제법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죠? 한 700만 주? 네,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안 팔려요. 네, 일단은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진단해 드렸던 게 2주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요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죠? 이게 FDA 승인이 나오더라도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그래서 뭐 굳이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실패했다라고 된다면 주가가 엄청난 급락을 보여주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팔아먹는 게 정답이죠. 그 다음에 매수하지 않는 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됐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 또 갖고 계셨던 분들이 오늘 이렇게 그 상황을 좀 만들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점 하한가는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 호가 우선 그 법칙이 있잖아요. 가격 우선,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물량이거든요. 근데 가격은 더 싸게 매도를 치겠다. 뭐 하한가에서 뭐 더 싸게 매도 치기 어디 있습니까? 가장 최저가로 지금 매도 물량을 내는 거니까 가격 똑같아지죠. 그러면 이제 시간적인 부분을 내가 먼저 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동시효과에서 나타나는 게 점 하한가예요. 그러니까 동시효과는 동시다발적 같은 시간에 진행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건 물량인데 물량이 여러분들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기관들 덩어리 물량, 뭐 다른 어떤 세력들 덩어리 물량, 이 덩어리 물량이 다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도를 치려고 들어가면 이 덩어리 물량이 다 빠져나가야 돼. 이 우선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물량 많은 놈들이 먼저 파는 거야. 먼저 팔고 대신에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덩어리 물량이 안 빠져요. 안 빠지면 여러분들 뒤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렸다 생각해가지고 매수가 들어올 때 그때쯤이나 이제 뭔가 이 물량이 해소가 되고 여러분들 물량이 해소가 되고 그러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하한가가 멈추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으로선 그런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일단은 확정적으로 한 번 더 얻어 맞을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던 시점 FDA 승인 기대감이 없었던 시점은 지금 3만원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좀 너무한가요? 네. 지금 저는 한 4만원 정도까지는 그냥 다이렉트로 내려갈 것 같다 생각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락 포인트에 대해서 또 물량이 소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빠질지는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추가 하락이 무조건 나타나요. 그래서 뭐 몇 방울 더 얻어 맞을지 그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4만원대 그 다음에 3만원대 초반에서는 아마 여기까지 만약에 빠진다면 반등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대신에
이런 저만가에 있는 종목군들은요, 물량이 터질 때 그냥 파는 게 정답이죠. 네, 작전주 같은 경우는 뭐 답이 없으니까 그냥 파는 게 정답이지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갔었던 부분인데, 이게 사라져버리면요, 그냥 그대로 죽는 겁니다. 예전에 LG전자 기억하시나요? 네, 애플카. LG전자, 네, 요거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상한가 갔었던 2020년도에 상한가 한번 갔잖아요. 그리고 19만 원까지 갔었죠. 근데 애플카 안 해요. 이 얘기 나오면서 어디까지 빠진다 그랬죠? 자, 기대감이 없어진 바로 그 시점이요. 그래서 우리가 LG전자를 매수한 가격대가 여기 8만원대 초반, 7만원대, 여기 라인 때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없었던 시절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추세가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애플카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고, 애플카 완전히 취소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자리를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이 호재성에 대한 재료가 없어지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바닥이에요. 저점이기 때문에 더 밀릴 만한 부분은 없지만, 올라갈 만한 호재도 많지 않죠. 실적 좋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네, 이것이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부분들은 여기 기대감이 원래 없었던 시점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 어떤 재료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무조건 추가 하락 더 맞는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체크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사줄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뭐 한 번, 두 번 가지고는 사줄 사람이 없을 거고요. 저 밑에 4만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매수 포인트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반등이 좀 나올 텐데, 저는 가급적이면 그냥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에서 파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지금 다 떨어지고 내려가면은 오히려 위에서 산 사람들은 손실이 어마어마할 거고요. 네, 마이너스 한 60~70% 나오겠죠. 그리고 밑에서 사신 분들은 수익률 다 까먹고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매도,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는 것만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HLB는 뭐 이거는 그냥 파시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뭐 반등 노려가지고 뭐 물타기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 답답하죠. 답답한데 원래 답답한 기업이에요. 네, 알고 사셨어야 되지. 네, 삼성전자 원래 답답합니다. 원래 답답한데 그 답답한 애들이 시간을 녹이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삼성전자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여러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단타를 친다거나 아니면은 뭐 오늘 1% 빠졌어요. 0. 몇 % 올랐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길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디까지 갈 것이가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AI인데, AI 칩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죠.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HBM. 물론 하이닉스가 있지만 하이닉스 요즘에 주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삼성전자는 이 HBM뿐만 아니라 뭐 D램 반도체라든지 또는 휴대폰, 뭐 기타 가전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실적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실적 장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무조건 주목하셔야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그 핵심에 서 있는데, 근데 삼성전자 주가 왜 이렇게 못 가요? 삼성전자는 시총 1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면, 이 시장 지수를 움직이는데 영향을 줍니다. 즉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면 지수가 많이 뛰어요. 지수가 많이 뛰어버리면 거기에 맞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맞춰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마음 놓고 올라가려면 다른 것들이 떨어져야 돼. 만약에 2차전지가 빠지거나 뭐 바이오가 이렇게 막 급락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이 빠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안 빠지고 버티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기 어렵다는 부분 때문에 매수를 안 하면 또 안 되겠죠. 왜냐면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면 삼성전자를 갖고 가야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거고, 시장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시장이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안 올라간다, 이런 일은 거의 없고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시장이 안 올라간다, 이런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보셔야 되고요. 2024년 올해 넘어서서 2025년도까지는 일단 시장 상승의 포인트, 그리고 여러분들 시장 상승을 뭐 3,000포인트 또는 정고점 넘어서 뭐 3,500, 4,000포인트까지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삼성전자 안 사면 안 되겠죠. 왜? 시장이 3,000포인트만 가더라도 삼성전자는 10만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보유하신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선 하단에 있는 자리들, 뭐 7만원대 아주 좋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많이 지날 것도 없어요. 뭐 이제 하반기만 되더라도 8만원대가 당연한 저점 라인대가 될 텐데, 그쯤이 됐을 때 아유 7만원대 살 걸, 그런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예전에 6만원대 살 때도 그런 얘기 했었죠. 네, 7만원대 왔을 때 아유 6만원대 살 걸, 6만원대 왔을 때는 어땠어요? 5만원대 살 걸. 그런 생각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보세요.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많이 올랐어요라고 하지만 이게 무려 1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55,000원에서 여기 지금 70,000원대까지 올라오는데 1년 반 정도 되죠? 시간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한 50% 정도 올라간다 하면은 한 12만원, 13만원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언제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내년도 요 정도, 요맘때. 뭐 그 정도까지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아유, 난 안 할란다가 아니라 5만원대 사신 분들, 지금 평당가 6만원 내이신 분들, 12만원, 13만원 삼성전자 100%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변동성이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변동성입니다. 그리고 사기가 너무 좋잖아. 내려갔다 하면 그냥 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선 근처에 사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포트에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은 시장이 내려갈 때 삼성전자를 방어해 줄 때는 시장 포지션이 뭐 압박을 주더라도 나는 많이 안 빠질 테고요. 올라갈 때는 또 삼성전자를 통해서 많이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고 고민하지 말자. 그게 가장 오늘 핵심의 포인트입니다. 가져오시면 그냥 홀딩 하시고요. 네,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뭐 괜찮습니다. 네, 뭐 대신에 비중을 여기서 왕창 실어버려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많이 올라가서 뭐 지난번처럼 85,000원대, 86,000원대 막 이렇게 매수하지 마시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쳐다보기 싫을 때, 그럴 때 관심을 조금씩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SDN, 폴라리스 오피스, 이마트, 삼성바이오로직스, HLB, 삼성전자까지 말씀드렸고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점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네, 즐거운 또 주말 보내시고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